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조간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정일 PD가 새롭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정일 PD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일면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늘 아침 신문 일면은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완화 잠정 합의입니다. 노사정이 평행선을 긋던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해온 노사정 대표자들은 어제 회의 끝에 근로계약 체결, 해지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 이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이었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노동계가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쉬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합의를 두고 민주노총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네. 지금 민주노총은 이 합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 한국노총이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 중앙 중지위원인가요? 네, 중앙위원회, 네네. 거기에서 이 안을 거친다고 그래요?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간들 또 살펴볼까요? 예, 이 조간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제목으로 노사정, 쉬운 해고, 임금 피크, 큰 틀 합의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번 합의를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또 이번 쟁점에 관해서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합의로 수정하지 못하고 미합의 시 정부가 일방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청년 단체들이 이번 타협에 환영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 연합, 청년이 만든 세상 등 5개 단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 연합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네. 여기 작년에 생긴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름이 약간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단체에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예, 네.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네. 이면에서 조선일보가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 모두 확실하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설에서도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경제도약의 계기로 살려나가야 하는 제목으로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 없이는 꽉 막힌 취업시장이 활기를 찾기도 어렵고 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확 뚫린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설 말미에는 이번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가 100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층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게 사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는 청년 실업자층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 이렇게 쓰고 있어서 하나의 사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였네요. 네. 사설치고는 조금 네.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지금 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네. 교과서 문제가 이제 신문들이 일면에 좀 쓰고 있는데요. 먼저 한겨레 일면에서는 보수도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청와대 요지부동이라는 제목이 톱 제목입니다. 네, 일면 기사 나왔어요. 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지도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지지도가 떨어져도 상관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네. 이렇게 말하면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할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부를 압박하는 모양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
있지만 교과서 문제가 또 있어요. 예. 어느 신문 살펴볼까요? 예, 경향 일면인데요. 약간 다른 주제인데 이것도 교과서라는 키워드에 합당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경향 일면에서 중앙경찰학교가 사용 중인 경찰 윤리 과목 교재가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혁명으로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을 부마 사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썼던 표현이죠. 예, 네. 군사 정권 시절에 쓰던 이런 제목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이 경찰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박종철 이한열 군 사망 사건을 경찰 순환기로 표현을 하는 등 네. 이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이 경찰 윤리라는 과목이 이 새로 임용된 경찰관은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지금 원전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보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이 핵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연 1,000억 규모의 원전 지원금이 공공시설 설치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선심성 사업에 쓰이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 축제비로 사용이 돼서 당초 피해 주민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아주 무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한수원이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고리 원전, 그리고 전남 영광 한빛 원전, 경북 경주 월성 원전, 울진 한울 원전 등 4개 원전 주변 지역에 1조 1,656억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 전기요금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나가는 건데 어디 쓰였는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울주군에서는 뭐 수백억이 체육공원을 마구 건립하는 데 쓰였는데 네. 이용객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이 뭐 만들어 놓고도 애물단지라고 하고요. 수백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건립했는데 예. 이용객이 없다. 예. 수백억 이런, 들어서 체육공원을 네, 소식이네요. 마구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용객이 없죠. 네. 예, 이렇게 애물단지라고 하고 또 5억을 들인 회센터는 이제 8년째 개점 휴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 이벤트 차량에도 4억 원을 썼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곳에 선심성 이런 지원을 하는데 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이 돈이 제발 좀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1,000억 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네. 네, 세금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돈으로 차라리 전기를 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뭐 취약계층 전기를 그렇죠. 요금을 할인을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 네 이런 부분들로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일보 일면 기사네요. 네. 한국일보 일면에 동네 문구점이 연 1,000개씩 폐업이 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재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문구 소매업 그리고 슈퍼마켓 베어링 판매업, 식자재 도매업, 계란 도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 상당수 점포들이 폐업을 해서 이 지정 효과를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7년에 문구 소매업 점포 수가 19,000여 개였는데 2013년에 13,000여 개로 6년 사이에 무려 3분의 1에 이르는 6,000여 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구점들은 2013년 9월 전국 학용문구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올해 2월 동반성장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대기업과 조합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직 지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적합업종을 지정한 다른 업종들도 관련 점포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4개 품목의 최근 5년간 폐업 점포 수가 슈퍼마켓 1,700여 개, 베어링 판매업 1,000여 개, 계란 도매업 700여 개인 인데 이들도 아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정 업종을
선정을 하기도 전에 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큰일이에요. 예, 빨리 지정이 되어서 좀 중소기업도 살 수 있고 우리 소매업도 좀 살렸으면 하는 뭐 그런 여건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처음 조간 브리핑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내일부터는 더 활기차게 네. 네, 진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이정일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